이번 시간에는 고객 관계 관리와 관련해서 가치 창조와 가치 제한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가치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에 고객이 있고 한쪽에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고객이 기업에게 보내는 가치는, 즉 고객이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고, 또 기업이 고객한테 보내는 가치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창조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지각하는 가치, 밸류는 기업이 제공하는 혜택, 베니핏에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고객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창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비용을 절감하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치 창조입니다. 가치 제한은 기업은 이렇게 창조된 가치를 고객에게 제시함으로 해서 CRM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고객에게 창조된 가치를 제시하는 활동은 가치 제안, Value Proposition 이라고 불리며, 가치 제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가치 제안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약속이 되겠습니다. 가치 창조, 가치 제안, CRM 프로세스와의 관계입니다. 신규 고객 확보 활동이 있습니다.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가치를 창조하면 이것이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가치 제안으로,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가치 제안이 신규 고객의 확보로 이어집니다. 기존 고객 유지 활동에는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가치 창조가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가치 제한으로, 이것이 기존 고객의 유지로, 기존 고객 활성화 활동은 기존 고객 활성화를 위한 가치를 창조하고, 이것이 기존 고객 활성화를 위한 가치 제한으로, 이것이 기존 고객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치 창조와 가치 제한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B2B 부문과 B2C 부문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B2B 부문에서 가치 창조를 위한 고객 니즈의 발견은 대부분 고객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B2C 부문에서는 가치 창조를 위한 고객 니즈 발견이 고객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B2B 부문에서 창조 가치의 유형은 주로 기능적인 혜택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B2C 부문에서 창조 가치의 유형은 기능적인 혜택은 물론이거니와 감성적인 혜택 등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2B 부문에서 가치 제한의 대상은 고객사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B2C 부문에서 가치 제한의 대상은 고객 개개인에 대한 가치 제한보다는 특정 세분 시장 혹은 전체 시장의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B2B 부문에서 가치 제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주로 영업사원을 통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지만, B2C 부문에서 가치 제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영업사원을 통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거니와 DM이나 TM, 이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1대1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치 방법, 가치 창조 방법론입니다. 가치라는 것이 지각된 혜택과 관계적 혜택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가치는 지각된 혜택, perceived benefit과 지각된 비용, perceived cost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지각된 혜택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지각된 비용을 줄임으로 해서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게 됩니다. 즉 가치는 지각된 혜택 마이너스 지각된 비용입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 이외에 공급업체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지각된 혜택입니다. 반면에 관계적 혜택은 특별 대우 혜택은 가격 할인과 같은 금전적인 혜택은 물론 시간 절약, 추가적인 서비스나 배려의 제공, 과거 거래 이력에 대한 인지 등과 같은 비금전적 혜택을 포괄합니다. 사회적 혜택은 개별적인 인지, 개인적인 친분, 인간적 유대감 등을 의미합니다. 지각된 비용과 관련해서 고객이 지각하는 비용은 획득비용, 탐색비용,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획득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모든 비용을 일컫습니다. 서치 코스트, 탐색비용은 구매 대상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심리적 비용은 고객이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부담을 의미합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활용하면 고객 개개인의 개별적인 니즈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의 효과성, effectiveness를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 에피션시는 훨씬 더 낮아집니다. 생산성과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원가분의 생산량 곱하기 생산량분의 판매액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생산 원가로 나눈 것이 효율성이고 판매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 효과성이기 때문에 생산성은 효율성과 곱하기 효과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맞춤 및 대량 맞춤의 이점입니다. 맞춤에는 순수 맞춤과 대량 맞춤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에 근접하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생산 비용이나 배송 시간 등의 큰 불편함이 없이 각 고객의 개별적인 니즈에 부합하는 개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춤 및 대량 맞춤의 이점을 보면 첫 번째가 고객 관계의 강화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획득이고 두 번째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제고입니다. 실용적인 욕구의 충족은 고객은 맞춤 상품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성적 예착은 고객은 자신이 제조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해당 상품에 대한 감성적인 애착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재고 비용 및 판매 기회 상실의 감소입니다.
대량 맞춤을 통한 주문 생산은 주문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제품 재고가 없이도 수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 비용의 저감입니다. 모든 대량 맞춤 기업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서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생산과 마케팅의 진화와 대량 맞춤입니다. 생산의 진화를 보면 주문 생산에서 대량 생산으로, 대량 생산이 린 생산, 홀류 생산, 유연 생산으로 발전하고, 마케팅의 진화를 보면 주문 판매에서 대중 마케팅으로, 세분화 마케팅으로, 1:1 마케팅으로, 그래서 1:1 마케팅과 린 생산, 홀류 생산, 유연 생산이 결합되어지는 관계를 갖습니다. 대량 맞춤의 등장 배경과 관련해서 린 생산은 인력이나 생산 설비 등 생산 능력을 필요한 만큼 유지하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생산 시스템으로 도요다 생산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홀류 생산은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2개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유연 생산은 시장의 수요에 따른 생산 공정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자동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 방식입니다. 다양화에 따른 요구와 메카트로닉스, 예를 들어 수치 제어 공작 기계, CNC나 산업용 로봇 등의 결합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플렉서블 매니팩처링 유연 생산 시스템입니다. 맞춤의 유형을 보면 순수 맞춤과 대량 맞춤이 있는데, 순수 맞춤은 맞춤 설계에 의해서 제품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량 맞춤은 맞춤 제작에 의해서 부품이 제작되고 또 조립이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맞춤의 유형입니다. 맞춤 설계라고 하는 것은 엔지니어 투 오더, ETO로 이야기하는데, 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그 예를 보면 롤스로이스의 자동차나 루비비통이 해당이 됩니다. 맞춤 제작은 Make to Order, MTO라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상품의 일부를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으로 랜드스엔드나 M&Ms가 해당이 됩니다. 맞춤 조립은 Assemble to Order로 ATO로 표현되는데, 표준화된 부품의 조립 단계에서 고객 니즈를 반영시키는 것으로 델 컴퓨터가 예가 되겠습니다. 맞춤 추천은 Locate to Order로 LTO로 표현하는데, 기존 제품 가운데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특정 상품이나 상품 조합 추천을 말합니다. 질문형 맞춤 추천에는 미키가 예가 되고, 분석형 맞춤 추천에는 테스코나 아마존이 해당이 됩니다. 개별화의 수준에 따라서 생산 방식 및 마케팅 방식의 위치입니다. 생산 방식을 보면 소품종 대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맞춤 추천, 맞춤 조립, 맞춤 제작, 맞춤 설계로, 마케팅 방식은 매스 마케팅에서 세분화 마케팅으로 1:1 마케팅으로, 그래서 생산 방식과 마케팅 방식이 개별화의 수준으로 변해 갑니다. 맞춤 설계입니다. 고객의 주문에
맞추어서 전체 제품 혹은 주요 부품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생산과 조립이 이루어지는 맞춤 방식을 의미합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프라이빗 뱅킹 등의 맞춤 설계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을 전후해서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카드사, 백화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개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응하는 토탈 서비스로서 컨시어즈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에 패션 컨시어즈와 라이프 스타일의 컨시어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컨시어즈 서비스의 확산입니다. 편의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가 진화하면서 자신이 직접 수행하던 일상생활에 허드렛 일을 대행시키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점차 바빠지는 일상 속에서 시간 및 여력의 부족으로 사소한 일들에 대한 소위 귀차니즘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미국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토털, 심부름 센터 등 가정용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사갈 집의 계약이나 문제점 확인 등의 대행 서비스, 맞춤식 식단,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아웃소싱 서비스는 향후에 단순 대행 차원을 넘어서서 개인의 성향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충실한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즈니스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맞춤 추천의 유형 구분입니다. 맞춤 추천에는 질문형 맞춤 추천에는 개별적 질문에 의한 니즈 파악을 통해서 제품 혹은 제품 구성의 추천으로, 분석형 맞춤 추천에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의한 니즈 파악을 통해 제품 혹은 제품 구성의 추천으로 발전됩니다. 즉 맞춤 추천은 가상적 맞춤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맞춤 추천의 하나의 사례를 보면 신한카드의 예가 됩니다. 신한카드는 LG전자, 홈플러스, 11번가 등 주요 업종 대표기업 20개사와 공동으로 빅데이터 기반 CLO 서비스인 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셀리란 별도의 할인 쿠폰이 없이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맞춤 서비스 중에 고객이 원하는 오퍼를 선택하게 되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한셀리는 600만 모바일 카드 인프라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 근거리 통신망 결제 등 첨단 핀테크 비즈니스와도 접목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신한카드는 2014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약 200만 고객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CLO 이용 고객의 카드 이용 금액이 이용 전에 비해 약 27% 증가하고 CLO 마케팅 비용 역시 이전의 일반 마케팅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 관계 관리와 관련된 가치 창조와 가치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